저희가 프로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준비할 때 뭐가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버퍼링이 좀 걸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제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올해 이제 42살이고요. 그 전에 제가 했던 이 직업은 보험회사 일을 좀 했었거든요. 보험회사 일은 24살에 들어가서 38까지 영업 일을 꽤 오래 했죠. 하고 그 앞에 일을 뭐 했었냐면 운동선수였어요. 운동선수. 어떤 운동선수였을 것 같아요? 진우요. 미도요. 아주 괜찮은 일도. 보통 투포만 아니면 씨름 선수 아니면 약간 이런 게 유독 마음에 드네요. 역도 선수였어요. 역도. 투포만도 했었어요. 투포만도 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운동을 했더라고요. 키가 크다는 이유로 배구 선수로 끌려갔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투포만 선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경남체육고등학교 나왔는데 좀 운동을 못하지 않아가지고 실업팀으로 이제 경남도청에 첫 여자 역도가 생겼는데 그때 이제 초창기 멤버 경남 보민일보에 나왔었어요. 왜냐면 초창기 멤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제 이름이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캡처를 해놨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캡처를 해놨어. 그래가지고 23살까지 이제 역도 생활을 하다가 허리 부상으로 이제 뭐 디스크 파열이 있어가지고 수술을 하고 이제 운동을 그만뒀는데 막상 할 게 없었어요. 23살에 뭘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사실은 해야 되는데 진로에 대한 고민을 고등학교 때 보통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할 수 없었던 게 그냥 운동하는 애들은 그냥 운동이 다였어요. 운동이 그냥 뭐 이렇게 선생님들이 감독님 우선이었거든요. 그 교과목 선생님들이 있어도 따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지도 편달해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를 졸업한 이후로 그냥 좀 수순대로 운동을 좀 못하지 않으니까 그냥 또 그것도 이렇게 실업팀을 갔던 거지. 그러니까 실업팀 생활이 딱 끝나고 나니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근데 이제 우연찮게 그때 한 갭이 한 6개월 정도 있었는데 공장도 다녀봤어요. 공장, LG 공장. 그때 마지막 공장을 했었어요. 마지막 공장이 뭐였냐면 포장을 하는 단계였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비닐을 까는 자리였어. 비닐을 깔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정전기가 일어나요. 거의 약간의 번개를 맞는 느낌으로 밤 12시에 꼭 주야간 들어갔었거든요. 처음으로 주야간이라는 걸 한 달 딱 해봤는데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장은 자고 안 받는 걸로. 진짜 스파크가 튀기는 그 순간 잠이 그냥 하루짝 깨면서 밤 12시에 나오면 공장 문을 열고 나오면 새벽에 약간 출소하는 느낌. 진짜. 그래가지고 제 집이 진동이거든요. 진동까지 가는데 졸음을 이겨내는 게 제가 운전을 그때 했었어요. 20살 되자마자 세피아를 타고 다닐 때였는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이제 한 달 하고 치킨 배달을 한 4개월 5개월 했어요. 지코바 아시죠? 지코바 좋아하세요? 네. 지코바를 오토바이를 입문을 해가지고 제가 오토바이 잘 타요. 오토바이 타는 거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지코바 배달했는데 합성 1동에서 처음 생겼어요. 그래서 합성 1동, 2동, 보안문까지 다 전지를 배달을 했어요. 그때 지도를 잘 보게 됐어요. 그런 일이 있었네요. 오늘 마산을 갔다 왔는데 갑자기 추억이 잠겼어요. 마산 합성 1동을 갔다 왔거든요 오늘. 그래가지고 그런 일을 하다가 보험 일을 했고 거의 쉬는 적이 없었네요. 제가 고등학교 이후로는 돈벌이를 하는 데서 항상 매진하고 있었고 열심히 살았었어요. 근데 그 열심히 사는 게 뭐 나쁘지는 않잖아요, 그죠? 나쁘진 않은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42살이 됐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사춘기가 온 건 아닌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왜 계속 일만 하고 있고 끝도 없이 일을 하고 있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항상 돈 버는 거, 부자가 되고 싶은 거, 그게 단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가 놀려고 하면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 일단 없어. 그리고 돈 버는 게 제일 재밌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면 해결되는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항상 매진하고 살았는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제가 조금 처음에 초입으로 항상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 30대, 40대 아니 요즘 20대도 취업 준비생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들도 노는 걸 좋아할 거예요, 분명히. 근데 논다라는 표현이 참 웃기긴 한데 이게 어떻게 재밌게 놀지, 삶을 어떻게 재밌게 살지, 행복해야지 이런 거 되게 어색해하는 것 같아요. 좀
그렇지 않아요? 행복하다는 단어는 괜히 남의 일 같잖아요. 뭐 또 돈이 많아야 행복할 것 같고 막 근데 그런 주제를 좀 약간 철학적인 주제이긴 하나 제 소개를 할 때 항상 하는 이유도 20, 30, 40대 아니 50대도 다 생각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저희 부모님들을 보면서도 또 많이 느꼈고 선후배들을 보면서 또 많이 느꼈던 부분인데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행복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늘 매일매일 하루 종일 기쁘면 약간 조울증이겠죠. 조증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별거 없는데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일 사업 설명하면서 그 기분 좋은 에너지를 항상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한번 짚어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어쨌든 뭐 저희는 이제 돈을 벌려고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죠? 돈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들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오는데 제가 원하는 삶은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이렇게 살려고 더 노력하고 있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버킷리스트 다 있죠? 본인들 버킷리스트 있지 않아요? 네. 뭐 꿈이라고 하면 좀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꿈 이야기 하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꿈 이야기 하면 약간 이렇게 알러지 일어나듯이 약간 막 이렇게 있는데 버킷은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뭐 가지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뭐 가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제 그 첫 번째 그게 나는 건강하다 이게 제 첫 번째예요. 건강한 사람이다. 그런 부분. 그 다음에 부자다. 부자다라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부자라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물질적인 건 뺄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물질적인 채워주는 것들이 또 행복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갖고 싶은 것들만 쫙 이렇게 제가 그냥 사진으로 일단 나열을 해봤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은 제가 제 수입을 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사업 설명을 하려면 어느 정도의 어떤 레벨이 되니까 하겠죠. 근데 그 수입을 제가 지금 4년을 이 일을 했어요. 4년을 했는데 한 평균 500에서 700 정도 사이를 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500에서 700 정도를 버는 직업이 지금 시중에 어떤 직업이 있을까? 어떤 직업이 있어요? 대기업 받아갑니다. 대기업 가장 500, 700 받아가요? 보너스를 옆에서 아니요 지금 하는데 보너스 제가 그 학교 동창회는 아니었는데 선배들 만나는 자리가 있었는데 직업들이 좀 다양한 직업인데 그래도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우체국 정직원이시고 한 분은 뭐 에어컨 이런 거 설치하시는 건데 에어컨 설치도 여름에 굉장히 특수 직업이긴 한데 그분도 이렇게 큰 규모로 하시는 분이었어요. 이렇게 개인 가정사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근데 또 한 분은 카시트 이거 뭐지 이거 서팅 이 창원에서 일대를 좀 하는 동생이었어요. 후배였는데 최고 후배였는데 좀 알아주는 동생이더라고요. 근데 다 자영업을 하고 있고 자영업 아닌 분도 계시지만 월에 한 400을 벌어가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인건비 빼고 뭐 떼고 뭐 자기 순수익으로 버는 거야 뭐 1,000만, 2,000만 벌 수 있겠지만 이것 떼고 저 떼고 차 떼고 뭐 떼고 하니까 4,500이 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지. 우체국 직원 아저씨는 더 그 선배는 더 알 거고. 근데 그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속으로 그래서 난 지금 5, 600을 넘게 받아가고 있는데 이게 말을 하진 않았죠. 말을 하진 않았는데 그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도 사회생활에서 한 10년 넘게 일을 하고 계신 건데 그러면 우리가 저는 지금 4년의 시간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죠? 4년의 시간을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물론 뭐 500만 원, 700만 원 뭐 삶이 바뀌진 않겠죠. 근데 저는 이 돈으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하는 뭐 다이아몬드라고 여기서 우리는 직급을 다이아몬드나 뭐 보석의 이름으로 이야기하는데 보석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우리가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세공하자 세공, 가공하자 가공. 다이아몬드가 그냥 있으면 다이아몬드니까. 막 엄청나게 깎아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석이라는 직급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골드, 루비, 에메랄드, 우리는 사파이어는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이아몬드로 바로 진행이 되는데 그 의미를 들었을 때 뭐 그런 거구나. 왜 다단계는 맨날 뭐 보석으로 이름을 저렇게 자아자찬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의미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다 있었구나 이 생각했는데 어쨌든 제가 한 달에 만약에 이제 저도 다이아몬드 갈 사람이니까 2,000만 원, 3,000만 원 벌면 좀 삶이 괜찮아요? 썩 괜찮아. 썩 괜찮죠. 한 1,000만 원
뭐 집에 주고 뭐 1,000만 원 내가 써도 뭐 괜찮잖아요. 근데 500만 원, 700만 원 벌기도 쉽지 않은데 1,000만 원, 2,000만 원 벌 수 있는 직업이라면 사실 내 같으면 그냥 이런 내 꿈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제가 원하는 꿈이 있다고 했을 때, 이런 버킷이 있다고 했을 때 한번 저는 도전해볼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00만, 500만 원 벌어가지고는 벌 수도 없을 뿐더러 벌기도 힘든데 그런 직업이 잘 없죠, 사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만약에 이 일로 이 일을 일로서 표현을 하자면 그렇긴 한데, 저는 요즘에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이 아닌 어떤 중간기점이 아닐까, 내 삶에 있어서. 이걸로 인해서 물론 더 뭐 팀을 만들고 또 좀 더 명예로운 어떤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죠. 더 큰 팀을 만들게, 그룹도 만들 수도 있고. 근데 그거 말고 내가 한 2, 3천 벌어서 이 일을 수도할 수도 있는 거지. 수도하는데 단지 2, 3천은 평생 내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권리를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이 일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 꼭 이 유산화 일이 아니고 뭐 네트워크 일이 아니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기점에 한 4, 5년을 열심히 해가지고 여기에서 500만 원, 1,000만 원 나오게끔 만들어 놓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 해보세요. 어때요? 난 괜찮을 것 같아요. 5년 투자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나이가 이제 42살인데 뭐 5년 뭐 그래도 40대 뭐 중후반인데 50대가 넘어가면 조금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뭔가를 하기가. 근데 우리는 괜찮잖아요,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서 난 이 지금 꽤 괜찮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신규분한테 제가 오늘 질문을 드리게 돼 있어요. 저희가 항상 신규분한테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근데 혹시 원하는 버킷이 있어요? 저요? 네. 그게 생각해보죠. 대부분 이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대답하기 싫거든.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진짜 그러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뭐 본인이 원하는 직업 말고 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직업이 꿈은 아니잖아요. 물론 직업이 꿈이 될 수도 있죠.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원하는 삶 안에서 원하는 어떤 버킷이 있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를 뭐 만약에 내가 뭐 내 버킷이 저런 이제 차다, XC90이다, 뭐 저는 저 차가 제 버킷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여동생 버킷이잖아요. 그냥 제가 이뤄줄 건데 저게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뭐 어느 정도 유지비가 드는지 이 정도는 계산하고 계셔야지, 그죠? 구체적으로. 안 그래요? 그 아파트 뭐 집 원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차, 여자들은 집 이런 게 좀 많은데 창원의 집값이 얼마인지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그럼 내가 거기에 뭐 관리비면 뭐면 나가는 거 이런 걸 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막연하게 생각하면요 되게 안 돼요. 저는 상상의 힘을 많이 믿는 편인데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하면 할수록 되게 빨리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기쁘지 않나요? 그 기쁜 마음을 저는 유지하려고 해요. 이미 나는 얻었거든요. 지금 루비를 이제 1주차 진행하잖아요. 이미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그냥 그런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말인 거죠. 제가 시작 전에 이걸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제가 진짜 많이 사용하는데 저 영상이 2017년도에 나왔어요.
2017년도. 근데 2020년도에 기술로 인해 가지고 100만 개가 직업이 사라진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미 2020년이에요. 오늘 제가 렌즈를 사러 왔는데 렌즈가 다 돼가지고 제가 그 가는 안경점이 20년 단골이에요. 제가 한 군데를 가면 계속 한 군데를 가거든요. 근데 그 단골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인사를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이랬는데 내 말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손님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나 지금 이렇게 몇 개월째 지금 손님이 없는데 갑자기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이 안경 사업을 안경을 하신 지 꽤 오래되셨거든요. 그럼 내가 20년을 갔으니까 그 전부터 계속 있었는데 지금 다른 일을 알아보고 계시더라고요. 손님이 너무 없어가지고 내가 무슨 일을 알아보고 계세요? 내가 물었어. 페인트 일을 지금 기술을 배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트로 버전도 하고 갑자기 기술을 내가 아니 옛날에 어른들이 기술을 배우라 했다고 자기가 옛날에 부모님들이 기술을 배우라는 이유가 있다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요즘에 그렇게 최신이 그래 레트로를 하시더만은 그것도 갑자기 기술로 지금 나이가 50이 다 돼 가시는데 그냥 좀 씁쓸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그난 그 내가 가는 안경원이 시선 안경인데 시선 안경이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근데 참 그냥 오늘 좀 한 30분 정도 이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 뭐 이런 본인이 준비하고 있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지금 현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더 괜찮아졌죠. 사실 제가 4년을 이 일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잠깐 드리기도 했는데 우리는 코로나가 덕분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뭐 매출로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더 뛰었고 또 사실은 코로나가 백신이 없죠. 네, 백신이 없으니까 이 사업은 너무 들어맞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뭐 코로나가 오려고 생각했는지 우리는 뭐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코로나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좀 더 생각해보는 상황이 됐고 저 영상을 보시면 또 느끼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보험회사를 다녔다 했잖아요. 이걸로 가지고 항상 현실 점검을 좀 많이 해줬었어요. 근데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다 누구나 살고 있으면서 죽을 때까지 겪어야 되는 어떤 돈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필요한 어떤 내가 결혼할 때 어떤 자금, 큰 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큰 자금.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드는 자금. 내가 결혼하면 당연히 아기를 낳으니까 자녀 교육비, 그 다음에 집을 사야 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집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쫓겨난 세대도 아닌데도 그렇게 집에 대한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들이 네 집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좀 많으신가 봐요. 보니까 주택에 대한 서러움이 많아. 주택 마련, 그 다음에 이제 은퇴했을 때 어떤 비용에 대한 것 이 세 개만 해도 어마무시한 거 아시죠? 굳이 비용을 제가 나열하진 않겠지만 자녀 교육비 1인당 1억씩 넘어가는 거 아시죠? 태어난 한 사람당 1억만 넘어가겠어요? 인서울만 들어가도 막 그때부터 어머니 아버지들이 등골이 휘청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틈 먹고 가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부모님들이 네가 잘난 재능은 네가 알아서 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할 정도로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들은 20대 청년들 보면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부채를 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대학교 등록금 이런 거 이제 학자금 대출 해가지고 그거 갚느라고 남자애들은 군대 가기 전까지도 계속 빽 빠지게 해서 갚죠. 신용불량자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처음에 학자금 대출은 뭐 이자가 싸고 이러니까 몰랐다가 이제 나중에 갚으려고 하면 작은 돈이 아니죠. 바로 취업이 되는 게 아니니까. 집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힙스테이트 뭐 저기 창원에 생겼는데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4, 5 넘어가더라고요. 그 뭐 저기 지금 살고 계신 분들도 기본 4, 5, 뭐 이렇게 창원의 집값이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 못했는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뭐 은퇴비는 우리가 은퇴를 하는 시기는 거의 정해져 있죠. 그렇잖아요. 보통 뭐 55세, 4, 5점, 뭐 5, 6도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뭐 그다음에 뭐 그 요즘 20대들은 캥거루족도 되게 많아요. 아니 취직 못하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취업도 늦어지고 있는데 은퇴는 더 빨라져요. 도대체 돈을 언제 벌어서 언제 써야 되는지 모를 정도인데 한 기껏해야 한 20년 버는 거예요. 20년 벌어서 사는 것도 언제? 100세까지 살아. 100세까지는 한 못 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100세까지는 어떤 분이 200세까지 살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예? 그래서 200세까지
근데 자기 꿈은 200살까지 산다는 거예요. 어휴, 예.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근데 우리가 돈 버는 시기는 너무 짧은 거예요. 근데 쓰는 시간은 너무 긴 거예요. 그리고 너무 많이 써. 그러니까 여기에서 불만족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뭐 행복지수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낮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낮을 밖에 없어. 왜냐면 뭐 비교가 너무 많이 되잖아. 그냥 가만 인스타나 뭐 SNS만 봐도 막 아유 나보다 뭐 그냥 돈 없다 하는데 저렇게 여행을 다니고 저렇게 막 공항은 맨날 북적북적하고 코로나와 상관없이도 막 그렇게 제주도를 가고 막 그들은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SNS 끊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많죠. 근데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해결책이 없으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가슴 아프고 왜 저 사람이 저런 이야기를 계속 호흡하는 이야기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한 번쯤은 짚어보고 생각해보고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연히 부자가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오늘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되려면 돈으로만 이야기하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되는지 아시는 분? 부자가 되려면 10억 옛날에 10억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10억 가지고 요즘 부자 되는 것 같아요. 10억을요 이자를 은행에 갖다 놓으면 얼마 나온 줄 알아요? 30만 원. 20만 원. 그밖에 안 나. 뒤에서 속삭이듯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만큼 이자가 없어. 진짜 어이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1억을 넣어놔도 생활비가 나온다 했어. 금리가 막 7%, 어머니 세대는 12%막 이렇게 줬어요. 근데 지금 금리 우리나라 한국 금융 그거 한국 거래소에서 뭐 0.몇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말도 안 되는 이자거든요. 그 은행에 나중에는 맡겼을 때 돈을 주고 맡겨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일본에도 미국에도 그 세금 넣어 장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땅을 파서 묻어야 되나? 돈 많이 벌면?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금 많이 내더라도. 근데 그런 돈도 못 버는 데다가 지금 계속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거죠. 왜 10억 가지고는 안 돼. 근데 내가 1억을 모은다고 생각해보세요. 한 달에 한 8, 90을 매월 넣어야 돼요. 8, 90만 원씩 저축하고 계십니까, 지금 대표님? 근데 8, 90만 원 저도 저축 못 하거든요. 저는 아직 버는 돈이 그렇게 제가 원하는 만큼 벌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아직 고정 지출이 많아요. 근데 8, 90만 원을 저축을 해서 얼마를 모아야 된다? 10년을 모아야 된다. 10년을 모아야 1억이 돼요. 그럼 10억을 도대체 모으고 있으면 100년을 모아야 되나? 그럼 내 삶은 끝나나? 10억 모으고 아이고 돈 한 번 모았네 간을 뚜껑을 타고 주무시는 걸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좀 현실적인 감각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의외로 현실적인 감각이 없으시더라고요. 내가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 근데 200만 원, 300만 원 벌면서 나는 지출이 더 많아. 왜? 신용카드를 쓰거든. 내가 버는 건 200만 원, 300만 원이야. 근데 신용카드는 미래의 돈을 계속 땡겨서 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할부가 남아있어. 남아있는데 새로운 게 또 나와. 또 사고 싶어. 그럼 사야 돼. 할부 기간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계속 내가 버는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돼버리고 부채가 계속 많아지니까 신용불량자가 계속 빵빵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익숙해져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 복지, 뭐 신용회복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그걸 일부러 악용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내가 월급 딱 들어오면 신용카드 값이 나와야 되니까 급여가 머무는 기간은 정말 0.1초 만에 사라지는 느낌. 들어와 입금되었습니다. 출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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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자들이 계속 오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 200~300만 원을 못 버는 시간이 와. 그래서 제가 안경점 사장님 이야기를 했지만 안경점 사장님 뭐라고 하시냐면 친구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친구분들이 나이대가 다 아직 일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가셨어요. 다 일을 다 은퇴. 회사에서 나오지 말고 일이 없어.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분명히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뭐 답답하게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근데 기쁨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저는 늘 개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꿈과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현실적인 부분은 한번 짚어드렸고 제가 이제 돈 벌어가는 제가 4년 동안 돈을 어떻게 벌어갔는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레버리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레버리지? 지렛대. 네, 지렛대요. 아유, 혹시 이과 출신이신가요? 너무 이렇게 약간 이과 출신처럼 대답을 하셔가지고. 네. 레버리지는 우리가 은행에서 많이 듣는 복리 같은 개념이죠. 복리. 저희가 받는 수입은 그런 복리의 개념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이 쉽다라고는 저는 표현 안 하긴 안 해요. 대신 심플하게 돼요. 쉽진 않지만 심플한데 심플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왜 그 어렵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는 나중에도 제가 조금 한 번 더 짚어드리겠지만 제가 이 사업을 안내를 받을 때도 딱 하나였어요. 내가 먹고 쓰고 한 것들이 좋으면 소개를 해서 그 소개를 받는 거에 있어서 누군가한테 또 소개를 하면 소득이 된다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써고 소비를 하고 누군가한테 소개를 하니까 소득이 일어나더라 이런 건 거예요. 근데 흔히 말하면 우리가 맛집에 대한 이야기 정말 많이 하잖아요. 맛집 있으면 내가 이 친구도 같이 먹고 싶고 우리 부모님도 생각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나한테 돈을 주진 않아. 제가 얼마 전에 SNS 그 피드에서 어떤 분이 옥수수를 올린 거예요. 옥수수 알이 그냥 무슨 조형물처럼 너무 옥수수처럼 생긴 거예요. 옥수수인데 너무 예쁘게 생긴 거야. 그래서 제가 당장 물었어요. 내가 옥수수를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저한테 그 사이트 좀 알려주세요. 이랬는데 바로 당장 사이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뭘 받지는 않아. 근데 댓글이 엄청나게 달린 거예요. 그분한테. 와, 이렇게 옥수수만 소개하듯이 우리 산화를 소개하면 돈이 엄청 되실 건데 그런 생각이 빡 드는 거예요. 그게 옥수수든 오징어든 뭐 문어든 내가 좋아가지고 먹고 쓰고 좋은 거 소개하면 돈 된다니까. 그 유산화도 그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소개해 주신 분이 그랬어요. 누나 이거 먹고 쓰고 하면 그 좋으면 있잖아. 그 소개하면 이게 돈이 돼. 그래서 내가 물었어. 나는 이걸 어느 정도를 해야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벌어갈 수 있는지를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플랜이 2년에서 한 4년 정도. 그러니까 성공한다는 개념으로 플랜을 2년에서 4년 정도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 안에 뭐가 있었냐면 내가 소비하는 거 있어. 그 얼마? 월에 40만 원. 또는 20만 원. 근데 저는 돈을 빨리 벌고 싶었어요. 당연히 40만 원 쓰는 거랑 20만 원 쓰는 데는 무슨 갭이 있겠지. 차이가 있겠지. 40만 원에는 내가 돈을 받아가는 가게가 1, 2, 3, 3개였어요. 근데 월에 20만 원 받아가는 가게 하나. 요게. 그래서 나는 당연히 3개를 선택했죠. 왜? 돈을 빨리 벌고 싶어요. 편의점이 1개가 있는 게 좋습니까? 3개가 있는 게 좋습니까? 당연히 3개가 있는 게 좋죠. 3개가 있어야 남아도는 게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편의점이. 근데 나는 이 3개를 바로 선택했죠. 근데 선택해서 뭘 먹고 쓰고 바르고 했냐. 이런 거 있어요. 뭐가 좋아서 누군가한테 소개를 했냐. 제가 늘 쓰는 거였어요. 늘 쓰는 거. 아까 우리 강원준 골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화장품. 저는 이미요 화장품에 돈을 100만 원씩 투자하고 있었어요. 월에. 그때 저는 돈 좀 많이 벌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몸 바디나 이 피부는 얼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 돋고 있는 게 다 피부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일 큰 장기라고요. 근데 이 피부에 대한 거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왜? 저는 여드름 피부였거든요. 여드름 피부고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몸이 크다 보니까 어떤 냄새나 이런 거 민감해요, 제가. 그러니까 향이 좋은 제품들을 많이 썼는데 아까 오일 이야기하셨죠. 저 오일에 대한 지식이 좀 있었던 이유도 그런 천연 오일을 많이 썼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시중에 있는 합성 오일이나 이런 걸 쓰는 거는 향이 너무 역하거든요. 그래서 천연 오일이나 이런 걸 많이 썼는데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죠. 남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저는 100만 썼어요. 근데 이 시장이 엄청나요, 사실은. 근데 저는 1년에 한 번꼴로 또 피부과를 갔었거든요. 그 돈만 해도 원래 따져보니까 100만 원을 쓰더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있나? 오늘 여기 오신다고 이제 꽃단장 하셨죠? 머리 감고 오셨죠? 네. 혹시 진부를 위해서 감은 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샴푸, 그다음 린스, 샤워젤 이런 거. 또 하나는 뭐였냐면 건강기능식품이 있어요. 이
아무 의미가 아니고 안 먹고 있었어 건강해가지고. 근데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누나는 뭐 그러면은 혹시 요거트 같은 건 안 먹나? 그런 거는 먹지. 불가리스 이런 거 먹지. 뭐 녹즙 같은 건 안 먹나? 녹즙도 한 번씩 먹지. 그거 다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아, 내가 사과즙 배즙 먹나니까 먹지. 다 건강기능식품. 아, 그래. 그 돈을 다 따져보니까 그것도 한 10만 원 나와. 풀만 녹즙 한 4만 원 하거든요. 그런 거 먹었었거든요, 제가. 아침에 사무실에 이렇게 갖다 주시단 말이에요. 요거트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풀만 녹즙 이런 배달해 주시는 분이. 근데 그것만 해도 한 달에 10만 원 쓰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지금 한 110만 원 이렇게 쓰고 있는 거잖아. 근데 월 40만 원을 월로 유산화 제품으로. 유산화 제품으로 뭘 하라고 하냐면 브랜드 체인지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그래? 그럼 그걸 한 2년에서 4년 정도를 쓰면 얼마 정도를 버는데? 한 500원 벌 거라고. 그럼 오케이. 해보지 뭐. 그래서 저는 올해 40만 원을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소비를 했더니 어떤 이제 소비를 하니까 당연히 좋은지 나쁜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근데 이게 안 좋잖아? 그럼 이 사업은 이루어지잖아요. 내가 써보고 아무 효과가 없어. 그럼 안 이루어져요. 근데 이게 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로. 왜 아침 눈 뜨는 게 좀 다르고 정신이 맑아. 그리고 중요한 건 저는 4년 전에 저는 이렇게 못 서 있었던 사람이에요. 걷는 것도 힘들었던 사람인데 내가 걷기 시작한 거야.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잘 걷고 잘 서 있고 얼굴빛이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저는 제 건강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빠르게 저는 2명한테 소개한 거예요. 2명한테. 저한테 저를 신뢰하고 저를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 같이 건강해지고 예뻐지고 싶은 사람한테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영업을 오래 했잖아요. 사람 만나는 게 하나도 안 두려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빠르게 전달했어요. 왜? 돈을 빨리 벌고 싶으니까. 그래서 4명한테 바로 전달을 다 했어요. 저는. 4명. 처음에 4명. 근데 이 4명이 희한하게도 똑같이 저랑 먹고 쓰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똑같이. 근데 똑같이 나랑 이 사람들이 한 사람당 2명씩만 소개해도 몇 명이에요 이미? 8명. 그럼 8명이 또 한 사람당 2명씩 소개했어. 몇 명이에요? 24. 그럼 볼게요. 요까지만 딱 볼게요.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4명 정도가 나왔는데 쓰다 보니까 먹다 보니까 좋아서 자기들이 똑같이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똑같이. 사업자도 있고 소비자도 있어요. 사업을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근데 다 사업자의 개념으로 제가 잡았어요. 저랑 올해 40만 원을 같이 소비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 몇 명 정도가 되냐면 다 합해볼게요. 몇 명이에요? 30명이죠. 이 30명이 저랑 월에 40만 원을 먹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 달로 40만 원의 유산화 제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얼마예요? 1,200만 원. 근데 저희는 돈을 어떻게 받냐면요. 이 1,200만 원의 10%를 저희가 받아요. 1,200만 원. 그럼 얼마예요? 120이죠. 근데 제가 아까 초입 그랬어요. 500만 원, 700만 원 받는다 했어요.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럼 뭐 40명 가지고 안 되겠네? 30명 가지고 안 되겠네? 사람 너무 뭐 사람 많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처음에 내가 알고 먹고 쓰는 사람 4명이 다라. 나머지는 이들의 인맥이에요. 이들의 인맥. 나의 인맥이 아니에요. 이들의 또 인맥이 그들의 또 인맥. 이런 거거든요. 그럼 나는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는 사람 4-5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4년이 온 거예요. 근데 이 30명 중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먹고 쓰고 하는데 내가 바르고 먹고 쓰고 보니까 너무 좋긴 해. 근데 나는 미선 사업은 아닌 것 같아. 오케이, 니는 사업하지 마. 대신에 네가 제품 좋으니까 먹고 써.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자들. 30명에 최소한 이 사업자의 30명이면 한 명당 소비자가 몇 명 정도 있냐면 작게 잡아도 한 20명 정도 있어요. 소비자는. 근데 이들이 먹는 거를 어느 정도 먹는지를 계산해봤죠. 또 이렇게 우리가 다 평균값을 매겨봤죠. 보통 소비자가 어느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본인은
건강기능식품 드세요? 왜 안 드세요? 건강해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평균적으로 먹는 분들을 따져보니까 오메가 정도, 오메가 뭔지 알죠? 안 드시지만 유산균 뭔지 알죠? 그 정도는 요즘에 시중에 다 알아요, 그죠? 뭐 프로바이오틱 뭐 이래 해가지고 막 팔잖아요, 그죠? 홈쇼핑에도 많이 팔고 거지도 오메가를 먹는데요. 앞으로 드세요. 근데 오메가랑 프로바이오틱 이 정도만 해도 돈으로 따져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돼요. 돈으로 따져보면 6만 원 본인 건강을 위해서 쓰실 수 있어요? 네. 지금 당장 결제할까요? 그런 거 아니니까. 농담인데 얼굴 정색하 더라고요. 근데 6만 원 정도를 소비할 수 있어요, 보통은. 근데 우리가 6만 원을 제가 계산한 이유도 저희는 택배가 다 가는 시스템이죠. 제가 뭐 배달하는 시스템 아니죠. 회사에서 다 배달해 주잖아요, 그죠? 근데 6만 원에 정도는 소비를 해야 택배비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어라 싫어하는 게 수수료와 택배비예요. 그래서 6만 원 정도 그럼 먹고 써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6만 원 정도를 20명 정도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30명 중에 한 명당 20명이면 소비자가 몇 명인 거예요? 몇 명이에요? 600명. 그렇죠. 600명. 이과 맞는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정색하면서 문과입니다. 600명이 6만 원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600명이 6만 원 소비하고 있으면 얼마예요? 3,600만. 근데 제가 아까 1,200만 이야기했죠. 이거 이야기하면 얼마예요? 4,800이에요. 이거의 10%예요? 제가 벌어가는 수입이에요. 4년 동안. 제가 이거를 만드는 권리 수입을 만드는 거죠. 저의 시스템인 거예요. 저의 어떤 판권 같은 거 이런 거라고 보시면. 백종원 아저씨가 커피를 한 잔도 팔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백다방에 체인점으로 한 500개 깔려 있는데 1년 뭐 한 달에 일어나는 매출 15만 잔? 15만 잔. 상상해 보셨어요? 15만 잔? 그걸 한 달에 15만 잔을 어떤 커피숍에서 판다면 50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저희는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라는 거죠. 백종원 아저씨가 시스템을 파는 것처럼 커피를 한 잔도 안 팔아도 제가 헬스팩 하나를 안 팔아도 저는 4년 동안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4,800만 원은 작은 거예요. 작게 잡은 거예요. 이것도. 소비자들은 이거보다 더 사업은 하지 않지만 자동이체로 할인받으면서 저희 유산에서 먹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년 동안 지금 당장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제가 받아가는 돈이에요. 저 돈이. 괜찮나요? 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좀 경상도 여자라서 좀 말이 세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거를 제가 이렇게 한번 키워드를 잡았어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처음에 커피숍을 하나 차려. 예를 들어서 최소 못해도 내가 아까 전에 백다방을 이야기했지만 백다방을 차려도 5천만 원은 넘게 들잖아요, 그죠? 인테리어 들어가고 뭐 들어가고 하면 1억 그냥 훌쩍 넘어가요. 근데 그 돈을 초기 자금으로 넣는다고 하면 일 하시겠어요? 1억이 없잖아요, 일단 중요한 건. 어려운데 우리는 최소한의 초기 자금이 있어요. 최소한의 초기 자금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대신에 내가 먹고 쓰는 것 정도만. 아까 월에 40만 원 정도 먹고 쓰는 걸로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20만 원 먹고 쓰는 걸로도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한꺼번에 내가 다이어트도 나 사업으로 할 거니까 다이어트 우리 전 제품 한번 써봐도 100만 원이 안 돼요. 그 돈으로 시작하실 수 있는 거고요. 대신에 그 작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수입은 무제한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요, 뭐 원하는 여행지가 있으면 생각해 보셨던 여행지가 있으면 얼마든지 시간 안에서 우리 시간이 없어서 여행 못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돈은 어떻게든 해결을 하는데 내가 뭐 성지순례를 하고 싶은데 뭐 2박 3일 갈 거 아니잖아. 근데 성지순례를 가려면 한 달, 2달씩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런 걸 여행해 볼 수 있는 일이라는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삶.
근데 그게 고작 한 2명에서 4명? 많게는 한 5명 정도 내가 소개를 했는데 내 삶들이 내가 원하는 삶으로 바뀌더라고요. 기적같이. 그런 일이에요, 이 일이. 그럼 이 일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뭐 유명한 회사들이에요. 이쪽 회사들이 지금 작년 글로벌 시가총액이 탑 7인데 4,562조 원이래요. 그 숫자가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감각도 잘 없어. 근데 이쪽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시장을 뭐냐 웰리스 시장이라고 그러는데 건강 뷰티 사업이에요. 이쪽 시장이 5,000조예요. 이거 하나만 건강과 뷰티만. 근데 봐보세요. 영양제 부분이 2,000조예요. 엄청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네트워크 판매, 다단계 판매 이런 어감들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 나라에서는 이걸 권고를 하는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어떤 안 좋았던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에서는 회원 직접 판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실제로. 그 회원 직접 판매라는 공제조합의 맥고지에 들어가 보면 회원 직접 판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1위부터 3위까지 하는 제품을 통틀어 보니까 1위가 영양제가 53%고요. 51%고요. 2위가 화장품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 옛날에 생활용품이 잘 될 때가 있었어요. 그냥 슈퍼마켓이 잘 없을 때. 그리고 뭐 친구를 믿고 여기 오셨을 수 있어요. 친구가 막 가보자 해가지고 그래 한번 따라가봐 줄게 막 이래가지고 오실 수 있어. 여기 약간 프리즌 형들 좀 있으시거든요. 보통 이렇게 끌려가듯이 이렇게 오시는데 근데 그 친구를 뭐 얼마나 믿어요? 진보 얼마 믿어요? 별로 안 믿어요. 정답입니다, 정답. 그리고 저도 이제 못 믿잖아요, 그죠? 내가 문자 오늘 처음 봤는데. 근데 그래도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는 믿을 수 있잖아요. 믿어야지.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살아야지. 아니면 누나를 떠나니까. 대한민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정식 등록된 한국직접판매협회의 회원사라는 거죠. 이 등록 번호는 이 번호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왜? 저희가 이 돈을 맡겨야 되거든요. 왜? 피해 보상을 해주는 곳이거든요. 근데 소비자든 사업자든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 피해 보상을 해주는 이 번호가 우리가 보증보험 혹시 들어보셨어요? 보험 드는 거랑 똑같아요. 보험을 드는 건 똑같은데 여기서 회사에서 그 돈을 못 내면 이 번호가 빠져버려요. 그럼 528, 529 이렇게 바뀌거든요. 근데 유산화 같은 경우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2003년도에 들어왔는데 한 번도 번호가 바뀐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맥고지 해가지고 검색해서 우리 회사 이름을 치든 원하시는 어떤 뭐 본인이 들어봤던 이런 회사들이 있으면 들어가서 쳐보세요. 그리고 이쪽 일은 뭐 유산화뿐만 아니고 뭐 어떤 일이든 내가 했을 때 회사가 튼튼하고 제품이 좋고 어떤 충분한 수익을 받아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뭔가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 유산을 한번 볼게요. 포브스지에서 롱런할 회사에 대한 부분들을 꼽은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워렌 버핏 너무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말하지 않아도 이분이 5개 회사를 꼽았는데 유산화 거기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유일무이하게 유산화를 꼽았어요. 코카콜라, 뭐 유니레벨, 뭐 TJX, 월마트 다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거나 이런 회사들인데 거기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회사에서 좋다는 거 말고 외부에서 인정하는 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외부에서 인정하는 제품에 대한 부분 이게 우리가 말하는 영양 보충용 우리는 영양제를 판매하는 회사니까 영양 보충용 제품 부분에서 무려 16년 동안 인정을 받았어요, 수상했어요.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상 그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제조하고 판매하고 연구하는 회사들 거의 같은 곳에 유타주 미국 솔트레이크 시티에 거의 다 모여 있거든요. 거기에서 수상을 16년 동안 받고 있고요. 컨슈머랩은 뭐냐면 소비자 독립단체예요. 그리고 한 2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건강기능식품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산품, 우리가 말하는 뭐 전자레인지든 뭐 냉장고든 자동차든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이 컨슈머랩에 제가 알았던 이유도 제 파트너님의 남편분이 LG에서 연구원을 하고 계세요. 연구원을 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말씀하기로 이 마크를 알아보셨어요. 저도 모를 때. 저도 이게 뭐야? 이렇게 할 때 그분이 알아보시고 그쪽에서 말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전자레인지 오븐인가 하여튼 그 파트너였는데 그거를 북미에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북미에 수출할 때 이 마크를 획득하는 게 자기들의 첫 번째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북미 지역에서
우리 현대차 있잖아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이 마크를 따는 순간 그냥 다 팔린대요. 믿고 산다는 거죠. 왜? 소비자들이 선정한 거니까. 그다음에 요 책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지금 브리드한테 혹시 들었어요? 아니요. 이 뉴트리션 가이드라는 게 뭐냐면 영양제 가이드입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보고 선택했어요. 왜냐면 내가 전쟁터에 나갔는데 무기 같은 역할을 할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영양제 비교 가이드 책이 있다고 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가이드북 있잖아요. 가이드북. 그거랑 똑같아요. 영양제 시중에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영양제를 지금은 본인은 안 드시지만 만약에 드신다고 하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실 거예요? 저는요. 네. 가격이요. 그렇죠. 가격 비교하셔야 되죠. 맞죠? 가격뿐만 아니고 영양제를 먹으려면 기본적으로 내가 골고루 먹거나 충분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본인이 아실 수 있어요. 가격 비교 말고. 내 몸에 들어가는 건데. 상품 판매하면 밑에 정보란이 있죠. 그걸 믿어야 되겠죠. 그죠? 얼마만큼의 표기가 되고. 근데 시중에 나오는 제품에 1000여 가지가 넘는데 그 상품끼리 비교는 힘들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 여기 다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책 안에 이 책이 지금 발간이 캐나다부터 시작해요. 캐나다 이제 캐나다는 어떤 나라냐면 자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공기질 있죠. 대기의 공기질까지도 다 오픈해요. 어떤 지역, 뭐 대구에 있는 공기질이 지금 나쁘다, 뭐 이런 것까지 있죠. 우리 날씨 띄워주듯이. 근데 영양제 보충 부분에도 슈퍼마켓이든 마켓에 가면 이 책에 다 꼽혀 있어. 이걸 보고 가격 비교도 해서 드시고 어떤 거에 어느 정도 12개의 전문기관에서 다 이렇게 비교 분석하신 거죠. 근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우리 회사가 이게 4년마다 한 번씩 나와서 20년 동안 나온 책이거든요. 20년 동안 발간되는 동안 4년에 한 번씩 올림픽 나와가지고 금메달 딴 거예요. 유산한 제품입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러면은 가격 비교하고 다 따졌을 때 본인이 당연히 올림픽 금메달 따는 거 먹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맞죠? 가격하고 뭐 이렇게 상황이 맞다고 하면. 근데 그런 가이드북이 있다는 거 저는 제가 2016년 4월에 시작할 때 알았어요. 이런 게 있다. 근데 지금은요 여기 상남 도서관 어디 도서관 다 꼽혀 있어요. 지금.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마이런 런츠 박사님이 저희가 이 유산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을 하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시고요. 이 고통과 질병 없이 평생 동안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라는 유산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을 하셨는데 이분의 철학을 지금 저는 엄청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건강하시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 주변 사람들이 계속 건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왕이면 사람 죽긴 죽잖아요. 그죠? 죽긴 죽는데 이왕이면 고통 없이 아프지 않고 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살다가 생을 마감하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도 그거 하나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유산 헬스 사이언스는 건강을 예방하는 의학은 아니었어요. 진단하는 의학을 원래 세포 배양을 하시는 걸 연구소를 가지고 계셨는데 본인의 가족사나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생각이 바꾸신 거고 그분의 이분 한 분의 철학으로 인해서 이 진짜 유산화라는 회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저는 요즘은 좀 약간 소름 끼치는 것 같아요. 92년도에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가 창립이 됐고요. 미국 유타주. 저희는 제가 이 일을 시작하자마자 2016년 4월에 시작하자마자 그해 8월에 컨벤션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매년 컨벤션이 있었어요. 4년 연속으로 계속 컨벤션을 참여하면서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진짜 연구개발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안에 자체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라인들을 다 보고 물론 제 눈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봤을 때 필요하잖아요. 내가 정말 내 친한 친구, 소중한 사람들한테 이 인프라를 다 구축을 해놨는데 이 회사가 없어져.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 가서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왔었어요. 28년간 24개국에 진출이 됐고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식을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보험 일을 하면서 주식과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냥 회사를 모을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근데 거기에 뉴욕 증권거래소 우리나라 유명한 회사들이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회사들이 쭉 들어가 있어요. 뭐 한국전력, 뭐 KB, 국민은행, 뭐 LG 디스플레이, 포스코 같은 이런 짱짱 회사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사실 뭐 삼성화재나 이런 삼성생명이나 이런 회사들, 삼성생명이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식을 아셔야 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옷을 다 벗고 서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회계나 뭐 세무적인 거나 이런 세금에 관련된 있는 것들이 깨끗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빠져있는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선수 제가 했댔죠. 운동선수를 했기 때문에 운동선수가 가져오는 자부심이 있어요. 근데 4,500명 이상의 프로 선수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 선수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들은 잘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엘리트 프로 선수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올림픽 메달, 그 다음에 뭐 세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뭐 우리나라 전국체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국체전도 작은 건 아니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그런 선수들은 자기 커리어를 쌓기 위해서 10년, 20년을 바친 거예요. 그런 선수들이 아무거나 먹어요. 우리가 뭐 박태환 선수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 커리어가 어딘데. 그 12만 8천 먹어가지고 도핑 걸려고 뭐 자기 이름 망칠 일이 있나? 아니잖아요. 근데 4,500명 이상. 제가 들어올 때 800명이었어요.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할 때. 근데 지금 4,500명 이상이라는 건 엄청나게 후원을 많이 받고 있고 돈으로 받는 거 아니에요. 제품으로 받고 있고 먹고 있고. 그리고 쓸 때 이걸 계약을 해서 저희 그 후원해서 받아 먹겠습니다 했을 때 뭘 썼냐면 만약에 우리 제품을 먹어서 도핑이 걸렸다? 그러면 100만 달러를 지급하겠다. 자부심인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올해 지금 7월달에 저희 발표했죠, 그죠? 제가 오늘 그건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7위까지 했어요. 7위. 근데 올해 어때요? 6위가 됐어요. 제가 이때 들어왔거든요. 뭐든 성장하는 회사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거든요. 아시죠? 아시게 될 거예요. 아시게 되실 거예요. 건강하면 유산화 로고가 보이실 거예요. 저희는요, 딴 거 없어요. 이제 뭐 거의 마지막인데, 뉴트리션 제품, 그다음 스킨케어 제품, 체중 관리 제품인데, 체중 관리를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입을 깍 깨무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저도 살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요요로 굉장히 아까 저 가운데 사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살이 제일 많이 빠졌을 때예요. 그때 굶어가지고 무식하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요요가 와서 지금 한 7년째 고생하고 있어요. 그 요요라는 건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는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을 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물론 살을 빼야 건강해지니까 건강에 대한 하면 뭐 다이어트 이런 개념이지만 다이어트의 어원을 찾아보세요. 건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해지면요 다이어트도 돼요. 다이어트 되고 우리 지금 브랜드도 살이 쪘다는 이유는 그렇게 열심히 공무원 시험을 하다가 그냥 너무 앉아있다가 살이 그냥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해합니다. 근데 지금 건강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뉴트리션 제품, 스킨케어 제품, 체중관리 제품으로 나눠주는데 이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 그러면 이 사업을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이 사업 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냥 보통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래도 한 15년 동안 뭐 사람 만나는 일도 했고 영업을 하는 일도 했어. 그렇게 저렇게 말 잘하는 사람이 이 일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드밴티지를 보면 저는 이렇게 뚱뚱하기 때문에 비포 애프터가 없어요. 사람들한테 체중 관리 이야기 힘들 것 같죠? 근데 이야기해요. 근데 가능해요. 왜? 내가 그렇게 좋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3년 전에 제 모습을 보면요, 얼굴이요 누가 봐도 아픈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지금 아픈 사람처럼 안 보이죠? 기생까지는 아니죠. 빨갛잖아. 립스틱 바르고 생기가 있어 보이잖아. 그렇죠? 제가 립스틱 조금 더 발랐어요. 아까 그 이야기 하는 바람에. 어쨌든 그런 변화로 인해서 이 사업은 시작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브랜드 체인지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마이로멘츠 박사님은 작년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좋은 제품 왜 상점 매대가 아닌 광고가 아닌 사람을 통해야만 그 가치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 방식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유통의 마지막 구조는 사실 네트워크 마케팅 맞아요. 맞는데 내가 지금 한 40분 정도를 떠드는 이 이야기도 정말 많은 걸 뺀 거예요. 많은 걸 뺐는데도 다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이렇게 네트워크 마케팅 방식을 선택했다고 마이로멘츠 박사님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저는 정말 절대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준비할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결심, 어떤 시간 관리. 왜냐면 이 일은 처음부터 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월급 받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간 관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이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사이드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고,
제가 뭐 돈 좀 뭐 벌고 있다 뭐 이런 자랑이에요. 이렇게 또 말이에요. 마무리를 하면 이 일을 왜 안 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을 나 빠져서 그런가? 약간 미쳤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거라고 생각했냐면 사람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주위의 시선이었어요. 주위의 시선. 나를 어떻게 볼까? 나 다단계하는데 막 이런 선입견, 편견? 그런 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내가 고등학교 이후로 만난 사람 몇 명이나 되세요? 지금 지금 좀 만나고 계십니까? 네. 뭐 인간관계를 잘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의외로 고등학교, 뭐 중학교 친구들 모임도 잘 없어요. 모임영어 할 때도 저는 모임 같은 게 없었어요. 잘 안 만나요. 잘 안 만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아까 전에 그런 혜택을 주는 일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삶. 오늘 우리 신규분한테 제가 많은 포커스를 맞췄지만 본인이 원하는 삶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 일이. 근데 내가 그 과거에 뭐 만나지도 뭐 20살 이후로 만나지도 않은 그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생각을 한다?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데 뭐 굳이 생각을 한다고 쳐. 그러면 앞으로 내가 한 3년? 우리가 2년에서 4년 정도의 어떤 성공 플랜이니까 한 2년에서 내가 혹시 좀 성실하고 좀 비전 있는 삶을 지금부터 사실 수는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내가 좀 약간 개판으로 살았어요. 내 저번에 좀 어디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면 부분적인 찰컹찰컹 할 것 같고 막 이런 거. 막 성질 안 좋다고 막 저기 막 뭐 우리가 막 오랑 내랑 하고 막 이랬는데 그런데 변했어. 제가 뭔가 모르는데 참 아가 비전 있는 애가 됐네. 60일 동안 저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기 바디를 위해서 하루하루를 쌓아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그게 1년 정도 쌓인다고 2년 정도 쌓이면 이 일은 분명히 결과물이 나타나요. 진짜 신기하게. 근데 이 일이 자극적인 일은 아니에요. 좀 심심한 일이고요. FM적으로 사는 일이기도 해요. 근데 그 FM적으로 사는 걸 우리는 그렇게 원하면서도 잘 하진 않거든요. 삶이 변하기는 원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변하길 원하죠. 근데 한번 해보세요. 도전이라는 단어가 그냥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내가 조금 근면하게 살고 나를 위해서 조금 성실하게 산다고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거죠. 신뢰가 가는 사람은 돼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성공하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건 알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삶을 좀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간디 이런 거 아닙니다. 간디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그냥 일탈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렇게 보이나 봐요. 근데 그런 거를 조금 바꾸시고 마인드도 조금 한번 바뀌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내가 좀 뭐든지 이야기를 하면 수용하지 않고 좀 반대하는 사람이었어. 그럼 한번 수용해보는 거지. 2, 3년 뒤에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하는데 긍정의 마인드로 수용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2, 3년 동안. 그러면요, 지금 제가 원하는 삶을 분명히 눈앞에 놓여질 거라는 저는 장담합니다. 자신 있거든요. 왜? 저는 4년 동안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물론 본인들이 하시는 거지만 오늘 여기 귀한 시간 내셔가지고 오신 거니까 집에 가셔서 오늘 이 초대를 해주신 분을 통해 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이게 아침에 눈을 떴는데 생각이 날 것 같아. 그럼 초대해 주신 분을 통해 가지고 요 모습은 유산화의 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이 작은 규모만 보는 거거든요. 조금 더 사람들을 또 봐야 되거든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필요해요. 그걸 알아본다고 해서 사업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인의 삶의 기회가 될 수 있고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